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들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사물의 형체는 물론 빛도 어둠도 구분할 수 없지만 앞이 보이는 사람들보다 능숙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오늘도 88개의 건반을 자유자재로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정민이. 정민이는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19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8살 무렵부터 정민이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무대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비장애인 학생들과 경쟁해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선천성 망막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아이. 엄마는 아이가 무엇을 하면 즐겁게 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청각과 촉각을 활용하는 악기 연주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시각장애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음악 쪽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가장 이렇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다 보니까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어요. 6살 아이의 손을 잡고 피아노 학원을 찾은 엄마. 하지만 10군데도 넘는 학원 중 앞을 볼 수 없는 정민이를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악보도 건반도 못 보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절뿐. 피아노를 쳐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그래 뭐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지 하고 제가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이엘 배운 그 실력으로 이제 아이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엄마는 포기하는 대신 아이를 직접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정민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건반을 하나하나 누르며 음을 익혔습니다. 피아노를 시작한 지 13년, 어느덧 전문가로 성장한 정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요를 한 10개 정도를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민이가 스스로 응용해서 한 100곡 정도를 치더라고요. 우리가 녹음 안 하고 엄마는 정민이가 보다 많은 연주를 하도록 가능한 모든 곳을 다 찾아 점자악보를 구했습니다. 이게 음악 이론 책인데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서 이 많은 거를 정민이가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한 두께인 거죠. X, V, I. 요즘도 국립장애인 도서관에 접속해 점자악보를 검색하느라 바쁩니다. 그 다음에 점 X, V, I. 잠깐만. H는 아까 말한 거는. 아까 말한 거는 하이든 소나타를 새로 신청을 해볼까? 보자, 있나? 없는데 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나한테 필요한 악보가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거기는 만들어져 있는 것만 올려놓는 거거든요. 이 복잡하고 긴 곡을 끝까지 외워야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어렵게 구한 수많은 점자 악보들을 암기로 소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그것도 낯설어 해가지고 막 하기 싫어했고 막 악보를 울면서도 외웠어요. 악보를 구할 수 없을 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연주되는 곡들은. 이게 음악이 전자 악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타악보가 없으면 녹음으로. 점자 악보마저 없을 땐 녹음을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오른손, 왼손, 양손 따로따로 연주를 부탁했는데요. 중요한 대회나 시험을 앞두고 지정곡의 점자 악보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또한 온 힘을 다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머리에 죽어라 할 만큼 그냥 외우는 거죠. 제가 계속 외워요? 네. 엄마의 노력이 아이의 열정과 집념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니야. 근데 거기를 그렇게 너무 급하게 내려올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야라라라 오히려 더 눌러봐봐. 손등에 무게를 더 얹어 건반. 그렇지. 그렇게 쳐. 다시. 그렇지. 그리고 손목을 들어 올려서 따라라 딴 따라람 끝소리하고 정민이를 7년 동안 가르쳐온 교수님.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정민이가 피아노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민이의 노력과 열정에 감탄했죠. 언제든지 그만할게요. 못해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될 때까지 해요. 거의. 그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민이가 특별한 재능이 그런 어떤 끈기, 노력,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게 있다고 봐요. 곡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나고 그래.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냥 무한반복 연습밖에 없죠. 예고에 입학한 후에도 정민이는 하루 10시간 넘게 연습에 매달렸는데요. 너무 무리했던 탓이었을까요? 2019년 2월 정민이는 과로로 신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장 오늘 수술실 들어갔는데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그냥 이걸로 끝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요. 혈액투석 생활이 계속되면 피아니스트의 길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 엄마는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해야지만 그나마 정민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면서 지금까지와 했던 그런 삶들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한 거죠. 예. 아들의 소중한 꿈을 위한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뭐 버섯, 파프리카 이런 걸로. 수술 후 7개월. 엄마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가족의 식단을 저염식 위주로 모두 바꿨습니다. 미역국 뒤에는 파프리카 양파 볶음이 있고 밥 뒤에 소고기가 있어. 알겠죠? 엄마, 소고기가 왜 약간 식었어요? 덜 익어서 부드러웠던 거. 엄마의 정성으로 예전의 건강을 되찾은 정민이. 시간이 날 때면 늘 피아노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날. 정민아, 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를 잡아야겠다. 잘 지냈어? 2019년 12월 피아니스트 송영민 씨와의 협주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지만 신장 이식 수술로 포기해야 했던 정민이. 그래서 정민이랑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반드시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저랑 같이 무대에서 서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난 6월 초
건강을 회복한 정민이는 피아니스트 송영민 씨와 가까운 분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온 엄마. 피아노에서 희망을 찾고 놀라운 열정을 보여온 아들.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향한 도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피아노를 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이런 또 불편함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정민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민이가 기쁨으로 하는 그 연주가 누군가의 가슴에 위로와 기쁨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겠다. 그런 거죠. 내가 연주를 하고 나면 그 분위기로 그 사람들이 많이 박수 쳐주니까 행복하고 박수 쳐서 하면은 정말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네, 이 정민 군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도움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럼요. 아들의 음악 활동을 위해서 점자 악보를 구하고 또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뭐 연주자에게 직접 가서 녹음까지 부탁을 하셨다고 네.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마 오늘의 정민 군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그 정민이의 집념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무한 반복 연습뿐이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듬직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민이도 이렇게 무한한 열정을 낼 수 있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신장 수술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지만 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정민 군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